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프리교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연습 문제를 다 안 풀어서 나머지 풀고 이제 진도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블럼 4,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와인딩 넘버 혹은 인덱스의 활용들에 관련된 연습 문제 드립니다. 일단 D바라고 쓰면은 원판을 나타내는 거고요. 저희는 B 제로바 뭐 이렇게 많이 썼는데 교재에서 D바로 쓰고 있어요. 교재에서 S1을 T라고 썼는데 뭐 같은 둘 다 쓰는 말입니다. 절대값 Z1을 만족하는, 다시 말하면 원, 이걸 이제 S1으로 놓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원판에서 S1으로 가는 함수들은 대해서는 FZ는 마이너스 Z가 되도록 하는 그런 Z가 이 원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상수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만약에 1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 역시 얘일 테니까 FZ가 마이너스 Z가 되도록 하는 이 Z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Z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헷갈리면, 그러니까 잘 안 풀리면 교재 힌트를 보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갈 거예요. 핵심은 이런 게 없다고 가정을 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거겠죠. Suppose that fz가 마이너스 z가 아니다. 네, 모든 s에 대해서, 모든 s1 안에 있는 z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약간 지난 시간 했던 대로 이것의 이미지, 그러니까 약간 R2의 IT승, R을 고정시킨 상황에서 R2의 IT승을 그거에 대한 함수값들을 하나의 이제 곡선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let 감마 RT를 지난 시간에 이거 했습니다. 그죠? F, R의 2의 IT승이라고 놓도록 할게요. R은 0부터 1까지고 T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이 친구는 닫힌 곡선입니다. close curve죠. 왜냐면 0에서 함수값, 2파이에서 함수값이 FR로 똑같을 테니까 이거는 이제 close curve입니다. 와인딩 넘버가 잘 정의가 되고요. 연속함수기도 하니까 F가 연속함수, 이 친구도 연속함수니까 합성했을 때 연속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연속함수니까 와인딩 넘버가 잘 정의가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첫 번째 index of gamma 0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거는 0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상수함수니까 t가 r이 0일 때를 보는 거니까 f0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함수니까, 그리고 상수함수인데 원점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원점 바깥에 있는 어떤 한 점을 가리키겠죠. 공역이 S1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index of gamma 0는 0이다 라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타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의 주장은 뭐냐면 이게 어느 순간 바뀐다. 다시 말하면 R이 1일 때는 이게 0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F2의 IT승이 이게 이제 0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FZ가 마이너스 Z가 되도록 하는 점이 없다 그랬으니까 consider GT라고 하는 함수를 2의 마이너스 IT승의 F2IT승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이제 0이 아니다라는 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놓으시면 t가 2파이가 t가 파이가 될 때는, 그쵸? t가 파이가 될 때는 잠시만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네. 잠시만요. 이게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없도록 놓는 겁니다. 네네, 그죠. 왜냐면은 지금 이게 뭐 한 거냐면 얘가 Z가 되면 얘가 이제 Z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FZ는 마이너스 Z가 되는 점이 없다라는 걸 토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F2IT승에 2의 마이너스 IT승을 곱한 이 함수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이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조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t에 대해서. 그죠? 맞죠? 그러면 이 g라고 하는 함수는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친구의 절대값은 항상 1이거든요. f의 치역이 혹은 f의 공역이 이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1이 될 일이 없으니까 얘도 절대값은 1이고, 따라서 이 친구의 절대값은 1이 될 일이 없어요.
이상하게 말했는데 얘의 절대값 1이고 얘의 절대값 1이고 얘의 절대값은 무조건 1인 거죠.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공역이 이 원 위에 있습니다. 맞죠? 근데 공역이 원 위에 있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없대요. 즉 다시 말하면 네거티브 x 액시스를 지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블럼 2인가요? 1인가요? 어쨌든 거기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얘기에 의해서 index of g가 절대로 index of g가 이제 0이다. 얘가 이제 세타 t라고 하는 친구가 파이나 3파이 뭐 이런 것들을 지날 수가 없기 때문에 홀스 파이를 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놀아야 돼서 index of g가 이제 0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그죠? 그럼 index of g가 0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index of gamma 1이 1이라는 것을 imply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g라고 하는 f라고 하는 함수에 대응하는 이 r 값과 세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r은 1이죠. 동의하시나요? 왜냐면은 공역이 얘는 원 위에 있는 친구니까 어쨌든 절대값 취했을 때 1이기 때문에 얘의 r 값은 1이에요. 극좌표기로 나타냈을 때 r 값은 1이니까 이 친구를 2에 i 세타 t 제곱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얘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얘 연속 함수가 되도록 우리가 세타 t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gt를 어떻게 쓰실 수가 있냐면 2에 i 세타 t 빼기 t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인덱스가 0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인덱스의 정의가 뭐였냐면 세타 2파이 빼기 2파이를 세타 파이 빼기 파이로 나눠서 빼서 뭘로 나눠주시면 2파이로 나눠주시면 그게 이제 인덱스 오브 g였죠. 세타 0 빼기 0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2파이분의 세타 2파이 빼기 세타 0 빼기 1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얘가 0이니까 얘가 얼마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f2의 it승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값이 1이란 얘기니까 f의 인덱스가 이 함수의 인덱스가 이 곡선의 인덱스가 1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오브 감마 1 1이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어렵진 않죠. 그래서 좀 이 함수를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운데 교재 힌트가 있어서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덱스 오브 감마 0가 0인데 인덱스 오브 감마 1이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덱스 오브 감마 r이 continuous function on r이라고 얘기를 했죠. r에 대한 continuous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0에서 1로 갑자기 변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사이값 정리든 뭐든 이용을 해서 0에서 1로 갑자기 변할 수가 없다. 얘가 continuous function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수함수가 돼야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순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여거가 틀리게 된 명제가 되어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보다 좀 더 유명한 게 2번입니다. 1번은 약간 2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렘마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f가 원판에서 원판으로 가는 컨티뉴어스 펑션,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이 일치하니까 얘가 좀 더 자연스럽죠. 이 친구가 컨티뉴어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fz는 z가 되도록 하는 그런 z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Brouwer Fixed Point Theore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 여기서 안 보시면 뭐 위상수학이나 아니면 대수위상 쪽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Brouwer Fixed Point Theorem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정점 정리라고 부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정점 정리, 이걸 만족하면 우리가 고정점이라고 불러요. Z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Z를 고정시키고 있으니까 F가. 그래서 F가 고정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Fixed Point Theorem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Fixed Point를 하나 찾는 게 중요한, 혹은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둘 다 원판인 경우에는 항상 Fixed Point Theorem이, Fixed Point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버전을 우리가 Brouwer Fixed Point Theor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얘는 2디멘셔널 짜리죠. 이게 지금 복소수가 복소 평면이니까 이게 약간 2차원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2디멘셔널 Brouwer Fixed Point Theorem이라고 부릅니다. 3디멘셔널, 4디멘셔널 짜리도, n디멘셔널 짜리도 비슷한 애널로그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은 대수 이상에서 좀 더 머시너리를 공부해야 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할 겁니다. 와인딩 넘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까지예요.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 텐데, 이것도 좀 증명의 아이디어가 어렵긴 합니다. 헷갈리면, 잘 모르겠으면 교재 힌트를 보세요. 자, FZ가 Z가 되지 않는다. 모든 정의역상에 있는 Z에 대해서. 이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 위에 이제 원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Z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그거 말고 FZ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Z랑 Z는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분명히 직선을 하나 결정을 합니다. 어떤 직선을 생각을 할 거냐면 FZ에서 시작해서 Z로 가는 이 반직선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끝점을 여러분이 GZ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 있는 1번을 활용하기 위해서죠. 이 G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G를 정의를 하게 되면 이 G의 공역은 무조건 혹은 치역은 원 위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D바에서 원 위로 가는, 맞죠? 원판에서 원으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GZ를 정의를 하면은. 그래서 1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적어볼게요. Define GZ to be the intersection of S1 and 반직선이죠. FZ에서 Z로 가는 이 반직선과 S1의 인터섹션으로 GZ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GZ가 일단 정의역은 D바고 공역은 S1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컨티니어스한지가 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컨티니어스 펑션이 실제로 되겠는가? 그건 이제 실제로 식을 계산을 해서 구해내셔야 됩니다. GZ를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을 반직선과 원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 GZ를 구체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직선을 여러분이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데 복소수 A, B가 있어요. 복소수 A, B가 있고 이 복소수 A, B 위에 있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점을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 X라고 하는 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걸 찾으셔야겠죠.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냐면 X를 항상 TA 플러스 1 빼기 TB 형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쓰시면 약간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도 사실 벡터고 B도 벡터잖아요. 이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두 벡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항상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내분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t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내분점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 근데 t가 0보다 크면은 예를 들어 t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혹시 놓으시면 그러면은 t가 0일 때는 b를 가리키는 거고 t가 1일 때는 a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B에서 점점점점 A로 가는 이쪽 방향이니까 B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을 이런 식으로 매개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기하와 벡터 뭐 이런 고등학교에서 해보셨을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직선을 이렇게 매개화를 할 수 있다. 미적분학에서도 했어요. 그렇죠? 복소수로만 바뀌었을 뿐인데 어차피 복소수는 그 벡터랑 1대1 대응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했던 얘기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 A, B에 대해서 A, B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은 이렇게 매개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FZ랑 Z가 주어졌을 때 FZ에서 Z로 가는 반직선은 TZ 플러스 1 빼기 T의 FZ로 매개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T가 0 이상 이렇게 쓰시면 FZ에서 출발을 해서 Z로 가는 반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뭐랑 교점을 찾아야 되냐면 이 원은 뭘 만족하는 거냐면 절대값 Z는 1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의 교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얘랑 얘의 교점.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Z가 뭘까?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얘는 사실 절대값 Z는 1은 좀 보기가 싫죠. 얘는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복소수 Z에 대해서 뭔가 알제브릭하게 매니플레이트 하기가 어려워서 절대값 Z는 1을 ZZ 반은 1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같은 말이죠.
절대값 z제곱은 1로 바꾼 겁니다. 얘랑 얘의 교점을 찾겠다. 이건 어떻게 쓰시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미안합니다. w는 이렇게 쓰시고 w로 쓰셔야겠죠. 얘와 얘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tz 플러스 1 빼기 t의 fz 곱하기 tz의 켤레 플러스 1 빼기 tfz의 켤레가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t를 찾으셔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본인이 이해 가시죠? tz 플러스 1 빼기 이게 반직선 위에 있는 점들인데 그 반직선 위에 있는 점이 얘를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양수 t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전개를 쭉 해보시면 이게 t 절대값 z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곱해주시면 1 빼기 t의 fz z 켤레 더하기 zfz의 켤레 더하기 1 빼기 t의 fz의 절대값의 제곱은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2차 방정식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t 이렇게 붙여주시면 그쵸? 그러면 이게 여기도 t제곱인데 2차 방정식입니다. t제곱의 개수를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를 살펴보셔야겠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냐면 절대값 z제곱 빼기 fz의 켤레 빼기 zfz의 켤레 더하기 fz의 크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냐면 z 빼기 fz 곱하기 z 바 빼기 fz 바 이걸 전개해서 나온 게 얘입니다. 근데 얘는 0이 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0이 아닌 두 수를 곱했으니까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2차 방정식이고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인데 근이 사실 있다는 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기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죠. 그거를 물론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굳이 하진 않을게요. 2차 방정식이고 양수인 근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이게 항상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있죠. t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근이 항상 있을 겁니다. 음수가 되는 것도 하나 있을 거고요. 양수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근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t를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이 t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t가 뭐 최고차항의 계수 아까 적었던 거 분의 절대 0이 될 일이 없는 z 빼기 fz 곱하기 z 빼기 fz의 켤레 그죠? 이거 분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죠. 큰 거를 잡아주시면 되죠. 양수인 걸 찾아야 되니까 큰 거를 하나 딱 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으로 여러분이 t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적진 않을게요. 이게 되게 쓰기가 귀찮아서. 어쨌든 z랑 fz에 대한 어떤 다항식하고 켤레 복소수가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식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여기다가 t에다가 넣어주시면 그러면은 이 w라고 하는 함수는 결국 z랑 fz랑 그 켤레들을 이용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 어떤 식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gz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Then gz를 어떻게 쓰실 수가 있냐면 tz 그러니까 t가 지금 z에 관한 식일 테니까 이게 지금 z에 관한 식이죠. 그래서 gz를 sz z 플러스 1 빼기 sz fz for some continuous function s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죠? 어디서 어디로 간다기보다는 그냥 사실은 s는 복소수를 집어넣었을 정확히 말하면 d 바를 집어넣었을 때 실수로 가는 거죠. 0 이상의 실수로 가는 그런 이제 컨티뉴어스 펑션 s가 있어서 얘를 만족을 하도록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식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이거 2차 방정식 풀기가 너무 귀찮아서 안 적었을 뿐이지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겠죠. 그리고 이게 연속함수라는 것도 납득이 가시죠. 분모가 절대 0이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속함수가 되니까 이 친구가 연속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GZ를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한 거냐면 G는 어떤 함수라 그랬어요? G는 D바에서 S1으로 가는 함수예요. D바에서 S1으로 가는 함수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 얘기한 연습 문제 1번에 의해서 y1 아까 얘기했던 거에 의해서 GZ는 마이너스 Z가 되도록 하는 그런 Z가 S1 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Z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Z가 S1 상에 있으니까 Z가 지금 이렇게 원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FZ는 여기 없어요. 어딘가 있겠죠. Z가 아니니까 뭐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Z랑 FZ를 생각을 했을 때 FZ랑 Z의 그 반직선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반직선과 얘가 만나는 점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직선과 이 원의 교점은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not 무슨 조건을 추가해야 될 거냐면 GZ는 FZ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조건 추가하고 그러니까 이 끝에서 봐야 되는 거죠. 끝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끝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t가 0 이상이라는 것보단 t가 1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그죠? t가 1 이상. t가 0이 되면은 좀 겹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FZ가 있고 여기가 Z가 있다고 했을 때 인터섹션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1 이상인 걸로 찾아야 된다. 어쨌든 큰 걸 찾아야 되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풀마가 이렇게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적었을 때 풀마가 있었을 때 플러스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식으로 나오는 거는 자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GZ가 마이너스 Z for some Z가 S1 안에 있는 Z에 대해서 이걸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근데 since GZ는 항상 Z가 됩니다. for all Z인에서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Z가 있고 FZ가 이렇게 어딘가 있었을 때 Z에서 FZ에서 Z를 있는 반직선에 대해서 그 교점을 찾아주시면 자기 자신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이 식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하기로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GZ가 Z가 됐기 때문에 컨트라딕션이 생긴 거죠. Z랑 마이너스 Z랑 같으려면 Z가 0이어야 되는데 0은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요. We have a contradiction.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Brouwer Fixed Point Theorem을 제가 증명을 해봤고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아이디어고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Problem 5입니다. Newton's Binomial Theore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첫 번째 등식은 위적분학에서도 제가 증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안 보셨을 수도 있지만 했던 얘기입니다. 알파가 이제 실수고 x가 마이너스 1과의 사이에 있을 때 1 플러스 x의 n 알파 제곱을 1 플러스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점점점 알파 마이너스 n 플러스 1 xn 제곱 이렇게 전개를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1 플러스 x 알파 제곱의 테일러 급수가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일반화된 이항 계수를 이용을 해서 얘를 우리 알파 컨비네이션 n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명을 사실 예전에 다 해드렸는데 또 간단하게만 그래서 스케치를 해볼게요. 옛날에 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스케치를 할 거냐면 얘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얘도 만족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친구를 제가 fx라고 놓았을 때 이거는 잘 정의된 등식이고요. 사실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 친구가 모든 x,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이 친구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잘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수렴 반경이 1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뭐 비율 판정법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을 거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잘 정의된 그런 급수고요. 몇 급수 파워 시리즈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미분이 항상 가능하죠.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fx라고 설정을 했을 때 f'x를 항별 미분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부터라고 할까요? 2부터라고 할게요. 2부터 무한대까지 x의 n-1제곱 쓰시고 n-1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n1부터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n1부터 할게요. n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쓰시고 알파, 알파 마이너스 1, 점점점, 알파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n-1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n-1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다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n이 되고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시면 알파 빼기 n이 되죠. 그래서 f'x는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알파 알파 마이너스 1 점점점 알파 마이너스 n xn 제곱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0일 때를 따로 끌어내셔서 n은 1부터로 출발하게 맞춰주시고 0일 때는 뭐냐면 0 팩토리얼 분의 알파 1 이렇게 되니까 알파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맞죠? 아니지 잠시만 0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알파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알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알파라고 쓰시고 그리고 어떻게 더 바꿔주셔야 되냐면 이게 사실 이런 형태로 고치고 싶으니까 여기가 이제 n 대신에 n-1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라고 쓰시고 알파 빼기 n을 이렇게 여러분이 쓰신 다음에 알파 빼기 n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알파 빼기 n의 n 팩토리얼 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점점점 알파 마이너스 n 플러스 1 x의 n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fx를 이용해서 f'x를 나타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쵸? 바로는 안 보이네요. 생각보다 바로 안 보이네요. 그럼 우리가 미분 방정식 어떤 미분 방정식을 이끌어내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원래 얘였으니까 fx가 1 플러스 x 알파 승이었으니까 f'x가 뭐냐면 알파 1 플러스 x 알파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f'x에 1 플러스 x를 곱하면 알파 fx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사실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 플러스 x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지 말고,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렇게 고치지 말고, n 대신 n 플러스 1 집어넣기 전에, 여기서 1 플러스 x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xf'x를 더해 줄게요. 그러면은 다시 미안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고치고 나서 여기까지 고친 것도 적어놓고 그리고 xf'x를 따로 생각을 할게요. 여기서 x를 곱한 걸 또 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1 팩토리얼 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점점점 알파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x의 n-1제곱이었는데 이게 x n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랑 더하면 뭐가 나오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랑 더하면 뭐가 나오냐? 1 플러스 x f'x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xn제곱 똑같이 있으니까 개수를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얘가 알파 콤비네이션 n이고요. 그리고 얘가 알파 콤비네이션 n-1이에요. 그래서 얘랑 더하면 잠시만 이게 아니지. 이게 알파 콤비네이션 n-1이 아니죠. 여기를 n 팩토리얼로 고쳐주시고 n-를 곱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얘랑 똑같이 되니까 얘랑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그죠?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 분의 n-1이 아니라 n을 곱해야 되잖아. 제가 계속 헷갈리네요. 미안합니다. n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은 알파 곱하기 알파 콤비네이션 n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네, 이 식변형을 잘 하면 그러니까 얘랑 더해주면 되는 건데 n하고 n이 없어지니까
알파 콤비네이션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콤비네이션 n에 xn 제곱 더하기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를 묶어내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f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지금 알파 콤비네이션 n에 xn 제곱에 1을 더한 게 fx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1 플러스 x f 프라임 x는 알파 fx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제가 굉장히 헤맸는데 별건 아니고, 이 친구를 fx라고 정의를 했을 때 얘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인 얘를 이 친구 역시 만족한다라고 하는 걸 보인 거예요. 그걸 직접 계산해서 보인 거죠. f 프라임 x 구해내시고 실제로 더해 주셔가지고 알파 fx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 미분 방정식, 이 fx라고 하는 친구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게 유일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미분 방정식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푸실 수 있냐면, fx가 0이 될 일은 없거든요. fx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 항상 1보다 커요. 1보다 크진 않고 1보다 크다 하면 좀 이상하고, 0이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야 되는데, 뭐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fx분의 f'x는 1 플러스 x분의 알파라고 쓰시고, 양변을 적분하면 ln 절대값 fx는 알파 ln 절대값 1 플러스 x가 나오죠. 그래서 fx는 1 플러스 x의 알파 승이다 라고 하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fx가 0이 아니라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약간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방식이라면, 좀 다른 방식으로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양변에 1 플러스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을 곱해 줄게요. 네.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사기 스킬을 쓴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1 플러스 x의 알파 승이 fx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fx의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알파 승이 1이니까 이 친구를 양변 미분한 게 좌변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양변에, 그러니까 지금 1 플러스 x f 프라임 x 빼기 알파 fx는 0이라는 식을 얻었는데, 양변에 뭘 곱하시면 되냐면, 이 친구를 미분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양변에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승을 곱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승을 곱해주시면, 그러면은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알파 승 f 프라임 x 빼기 알파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승 fx는 0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좌변을 뭘 미분한 식이냐면 fx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알파 승을 미분한 식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알파 승이 상수함수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x를 0 대입했을 때는 이 친구가 1이 되기 때문에 이 상수함수 값이 1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x가 1 플러스 x의 알파 승이 되었으므로 우변이 좌변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좀 헤맸네요. 사실 미적분학 때 이미 한 내용이라서 그때 했던 거랑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이 문제를 왜 했냐? 이제 두 번째 등식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1 빼기 x의 마이너스 알파승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또 같은 약간 비슷한 표현 방식으로 감마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파는 양수로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이걸 이용해서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똑같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감마함수를 이용해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별건 없어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인 게 뭐냐면 1 플러스 x의 알파승이 1 플러스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점점점 알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xn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걸 보였잖아요. 근데 뭐 형태가 똑같죠.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고,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는 거고, 얘가 이제 모든 마이너스 1과의 사이에 있는 x랑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 성립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집어넣었을 때 여전히 성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더라도 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친구를 우리가 몇 급수에선 항상 이 코에피션트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얘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1 n제곱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이너스 1 n제곱 곱하기 n 팩토리얼분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n 팩토리얼 감마 알파분의 감마 n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들을 다 끌어내 보자고. 이게 총 몇 개 있는 거죠? 이게 총 n개 있는 겁니다. 여기가 0, 1 해가지고 n-1까지 가니까 총 n개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제곱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4들을 다 없애면 좌변을 어떻게 쓰실 수가 있냐면 n 팩토리얼분의 알파, 알파 플러스 1, 점점점, 알파 플러스 n-1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n 팩토리얼 없애주시고 결국에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뭘로 바뀌냐면 감마 n 플러스 알파가 알파 플러스 n-1, 알파 플러스 n-2, 점점점, 알파 해가지고 감마 알파 얘랑 일치하는지로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당연한 거죠. 감마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감마 x 플러스 1을 x 감마 x라고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감마 n 플러스 알파는 n 플러스 알파 빼기 1에 감마 n 플러스 알파 빼기 1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해주시면 n 플러스 알파 빼기 2에 감마 n 플러스 알파 빼기 2가 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얘가 나오는 게 자명하죠. 그죠? 그래서 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 쓰는 게 굉장히 싫잖아요. 점점점 쓰는 게 굉장히 걸리적거려요. 사실 쓰임에 있어서 좀 표현 방식이 뭔가 좀 싫습니다. 이제 지저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감마함수로 많이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얘랑 얘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이게 표현 방식이 좀 더 좋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가 양수라고 이제 굳이 붙인 이유는 우리가 양수일 때만 감마함수를 교재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음수일 때도 정의를 했었죠. 그때도 이게 여전히 성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음수일 때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고요. 대신에 알파가 정수는 아니어야겠죠. 음의 정수인 경우는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지고 이제 좀 길었지만 연습 문제들을 전부 풀어봤고요. 이제 새로운 단원, 사실 우리 교재에서 새로운 단원은 아니지만 새로운 주제인 푸리에 시리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소개 정도만 하고 본격적인 theorem들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인트로덕션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서 몇지죠? 8.5절 프리에 시리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먼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먼지부터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 함수를 미적분학 때 어떤 다항식들로 근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n 팩토리얼분의 fn0의 x n제곱으로 fx를 근사를 하고 싶다. 사실 이게 같아졌으면 좋겠죠. 같아졌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같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fx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테일러 급수였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함수를 다항함수로 바꾸고 싶다. 왜냐면 다항함수는 다루기가 쉬우니까 미분하기도 쉽고 적분하기도 쉽고 하니까요. 이렇게 함수를 얘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게 테일러 급수였죠. 프리의 급수는 뭐냐면 얘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주기함수들을 다루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주기함수를 내가 근사를 하고 싶은데 주기함수, 예를 들어 sin x를 근사를 하고 싶다. sin x도 테일러 전개가 있죠. 테일러 급수가 있습니다. sin x는 정확하게 뭐랑 같냐면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팩토리얼분의 마이너스 1 n제곱에 x의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sin x를 x랑 근사를 하고 x 빼기 6분의 x 세제곱이랑 근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다항함수들로 sin x를 근사를 하겠다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sin x는 주기함수잖아요. 주기함수인데 x나 x 빼기 6분의 x제곱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죠? 약간 아마 이런 식으로 생겼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0 근처에서는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근데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이 경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sin x는 주기함수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경계에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야 되는데 이걸 실제로 근사하는 x랑 x 빼기 6분의 x 세제곱은 실제로는 이게 뭔가 발산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sin x, cosine x, tangent x 이런 주기함수들을 다루고 싶을 때 이런 친구들로 이런 다항함수, 주기성이 전혀 없는 이런 다항함수들로 근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게 푸리에 급수고요. 어떤 함수 fx, 주기함수가 주어졌을 때 주기함수, periodic function, sin x, cosine x, tangent x 같은 주기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주기함수를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들이 대표적인 주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sin x, cosine x 이런 친구들의 이제 어떤 합으로 sin nx, cosine nx 이런 식으로 우리가 fx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푸리에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반적인 함수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 혹은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를 이용해서 근사를 하는 걸 미적분학 때 공부를 했다면 주기함수 이런 것들을 다룰 때에는 주기성이 있는 무언가 어떤 함수들을 다룰 때에는 이런 다항함수로 근사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인과 코사인, 대표적인 주기함수들인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이런 주기함수를 바꿔주는 거, 이런 식의 어떤 주기함수들의 합으로 바꿔주는 거를 푸리에 급수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거고요. 이렇게 하는 방식,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사실 이렇게 어떤 함수를 이렇게 테일러 급수랑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니었고 조건이 필요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랑 일치하는지가 항상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좀 굉장히 썩들한 측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지에 대해서는 소개를 했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사실 얘가 목적이 돼서 생긴 건 아니고요. 어떤 열방정식이라고 하는 열방정식이 이제 편미분 방정식의 일종인데 du dt는 알파 d제곱 u dx제곱 이게 편미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u를 찾겠다. 알파는 상수고요. 알파는 상수예요. 상수 알파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이 편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 x랑 t에 대한 어떤 함수 u를 찾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열 방정식 heat equation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푸리에가 이 방정식을 풀었는데 사실 고전적으로 어떤 우리가 아는 어떤 딱 하나의 함수를 줘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푸리에 급수를 이용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푸리에가 이 열방정식을 풀 때 이런 급수를 이용해서 풀었기 때문에 푸리에 시리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푸리에 시리즈가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걸 풀면서 알아내게 됐고요. 사실은 이 푸리에 급수에 대한 여러 가지 미묘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수렴성 이런 것들에 대한 혹은 얘랑 같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미분 가능한지 되게 다양한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푸리에가 이거를 풀 때는 그런 미묘한 측면들을 다 무시하고 전개를 했어요. 좀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무시하고 그냥 다 되겠지. 항별 미분 되겠지. 이런 얘기들을 다 하면서 약간 믿음을 가지고 했지만 사실 수학적으로 엄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대 수학자들이 전부 다 이런 theory들을 굉장히 더 깊게 들어가서 연구를 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는 이 푸리에 급수에 대한 연구를 harmonic analysis 조화 해석학이라고 해서 더 발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시면 푸리에 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고요.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조금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푸리에 시리즈는 어떤 주기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주기 함수를 여러분 이걸 약간 2의 inx제곱이라고 쓰실 수도 있거든요. 2의 inx제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2의 inx제곱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하는 거랑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기함수들을 어떤 2의 inx제곱의 선형결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푸리에 시리즈라면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떤 주기함수가 아닌 일반적인 fx라는 함수를 가져왔을 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그런 함수를 가져왔을 때 얘를 약간 f hat t의 2의 int 승의 인테그랄 d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푸리에 해석학이라든지 혹은 실해석에서 공부를 좀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달라 보여요. 주기함수들을 이렇게 급수로 표현을 하는 게 푸리에 시리즈고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fx를 이런 적분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닮긴 했죠. 그러니까 약간 얘는 이산적인 버전이라면 얘는 이제 인테그랄이니까 좀 연속적인 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형태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쭉 공부를 하시고 나다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이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Abstract Harmonic Analysis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고요. 또는 다변수 버전, Multivariable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궁금해질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게 두 가지가 근본적인 어떤 토익 example이 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조화 해석학이라고 하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딥한 티어리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모티베이션 얘기했고 히스토리 얘기했고 또 제너럴라이제이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만 더 엄밀하게 논의들을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어떤 함수를 트리고노메트릭 삼각함수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주기성이 있는 함수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trigonometric polynomial 삼각 다항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is a finite sum of the form fx를 a0 더하기 시그마 n1부터 라지 n까지 an 코사인 nx 더하기 bn 사인 nx x가 실수 a0 an들도 b0 bn들은 다 스칼라 b0는 없죠 지금 b1부터 있죠 b1부터 bn까지 얘네들은 전부 복소수입니다. 정의역은 실수고 공역은 복소수인 그런 상황을 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들을 트리고노메트릭 폴리노미얼이라고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로 만들어낸 약간 다항식. 그러니까 왜 다항식이라 부르냐면 sin nx 같은 거를 예를 들어 sin 2x는 2sin x 코사인 x고요. 그 다음에 sin 3x는 이게 3sin 세제곱 x 빼기 4sin x였나요? 어쨌든 이런 3배각 공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sin nx들은 이 sin x랑 코사인 x에 대한 다항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삼각 다항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선형 대수학을 공부를 하셨으면 이 삼각함수들이 1차 독립이다 라고 하는 거를 1차 독립을 알고 있다면 얘네들이 1차 독립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하실 수 있고요. 함수로서 1차 독립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트리고노메트릭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관찰이 뭐냐면 사실은 fx를
시그마 n은 마이너스 n부터 라지 n까지 cn 2의 inx 제곱 형태로 쓰실 수가 있다. 얘가 트리고노메트릭 폴리노미얼이고요. 그리고 every trigonometric polynomial은 can be written in this for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관찰인데요. 이거 어렵진 않아요. 확인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nx를 2분의 in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inx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얘도, 더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2의 in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inx제곱으로 쓰실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2의 inx제곱의 어떤 상수배, 2의 마이너스 inx제곱의 상수배, 이렇게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게 분명한 거죠. 그죠?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연수일 때만 얘기를 했는데, 음수일 때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2의 마이너스 inx 제곱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를 이제 음수일 때까지로 n을 확장을 해서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죠. 거꾸로 얘가 트리고노메트릭 폴리노미얼인 것도 당연한 거죠. 왜냐면 2의 inx 제곱을 코사인 nx 플러스 i 사인 nx로 쓰실 수가 있으니까 전개를 하면 정확하게 트리고노메트릭 폴리노미얼 형태가 나오죠. 물론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자연수가 되도록 바꿔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진 않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크게 어렵지 않게 오일러 포뮬라에 의해서 확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불편하잖아요. 뭐가 쓸 게 많잖아요. 쓰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은 보통 다 이렇게 쓰고, 이거를 앞으로 트리고노메트릭 폴리노미얼로 정의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면 계산도 훨씬 쉬워요.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 두 번째 리마크는 2파이분의 1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2의 inx 제곱 dx를 계산을 해보시면, 뭐 0부터 2파이까지도 똑같습니다. 주기함수일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2의 inx 제곱 dx를 계산을 해보시면 n이 0일 때 정확하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이거를 크로네커 델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시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n이 0과 같을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아닌, 그러니까 n이 0과 다르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크로네커 델타랑 일치한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증명. n은 0일 때는 이게 1이 되니까 적분하면 당연히 1이 나올 거고, n이 0이 아닐 때는 얘를 적분을 하면 in분의 1에 2의 inx 제곱 파이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파이 대입한 걸 빼는 거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같은 거를 빼는 거죠. 네, 그래서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sin x, cosine x는 약간 좀 불편하거든요. 적분을 할 때 좀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까지 하실 수가 있냐면 hence 여러분이 만약에 fx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cn을 2파이분의 1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의 2의 마이너스 imx 제곱 dx로 거꾸로 구해내실 수가 있어요. 이런 cn이라는 개수를 fx가 뭔지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됐다고 했을 때 fx가 뭔지 알고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만약에 cn만 알아내고 싶다. 약간 fx가 테일러 급수로 표현을 했을 때 fx가 뭔지는 아는데 cn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cn을 찾는 방법이 뭐였냐면 n 팩토리얼 분의 fn 제로였죠. 마찬가지로 fx가 뭔지, fx는 알고 이 n번째 개수인 cn, n번째 프리에 코에피션트라고 부를 거거든요. n 프리에 코에피션트가 뭔지 모르면 그러면 그걸 찾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등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거꾸로 리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은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러면 시그마 n은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cn 2의 i n 빼기 mx 제곱이 될 테니까 얘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피적분 함수를 적으실 수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n은 m일 때, 얘가 0일 때만 살아남죠. 그래서 정확하게 cn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if fx가 시그마 n은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cn e-inx 제곱으로 주어진다면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이의 코이피션트를 바로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보단 이게 좀 더 좋은 거죠. 사람들은 다 이걸 쓸 거고요. 앞으로 우리도 이걸 쓸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보다 이게 좀 더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처음 해보시면 그런데 이거에 좀 더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마지막 리마크를 하면 세 번째 The trigonometric polynomial fx는 시그마 n은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cn 2의 inx 제곱 이게 real일 필요충분 조건은 real하다는 건 공역 혹은 치역이 실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치역이 실수 안에 있을 필요충분 조건은 개수들을 봤을 때 개수들이 복소수가 허용이 된다 얘기를 했는데 복소수 개수들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모든 n에 대해서 c-n은 cn의 켤레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real이 됩니다. 증명을 해볼까요? 증명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건 쉽거든요. 왼쪽으로 가는 건 쉽습니다. 왜냐면은 fx의 켤레 복소수가 fx랑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fx의 켤레 복소수를 계산을 해보시면 다 켤레를 취해주시면 cn 바 2의 마이너스 in 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둘 다 켤레를 취했어요. 얘 켤레 취하면 얘가 되고 얘 켤레 취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얘가 시그마 n은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m 대신에 마이너스 n을 집어넣고 있어요. n 대신에 마이너스 n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럼 얘가 c 마이너스 n의 켤레 2의 inx 제곱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c 마이너스 n의 켤레는 cn이랑 똑같잖아요. 가정에 의해서 시그마 n은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cn 2의 inx 제곱이 되니까 fx랑 일치한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fx의 켤레가 fx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c-n이 cn의 켤레면 이게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fx가 real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오른쪽 가는 게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fx가 실함수면 무조건 c-n이 cn의 켤레여야 돼요.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fx를 계산하면 얘가 되고요. fx의 켤레를 계산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바에 의해서 0은 fx 빼기 fx의 켤레인데 우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얘를 어떻게 쓰실 수가 있냐면 시그마 n은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cn 마이너스 c 마이너스 n의 켤레의 2의 inx 제곱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0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0이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쵸. 아까 얘기했던 그 적분식에 의해서 양변을 적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임의의 m에 대해서 양변을 0부터 2파이까지 혹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상관없어요. 적분을 해보시면 시그마 n은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cn 마이너스 c 마이너스 n의 켤레의 2의 inx 제곱에 이 함수에다가 뭘 곱해요? 2의 마이너스 imx 제곱을 곱하는 거죠. 곱해서 적분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던 바에 의해서 n번째 개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계산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계산한 바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imx 제곱을 곱해서 적분을 해보시면 그리고 2파이분의 1을 곱해주시면 그게 여기다가 2파이분의 1을 곱해주시면 정확하게 n번째 개수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c m 빼기 c 마이너스 m 바가 나옵니다. 결론은 뭐냐면 c 마이너스 m이 c m의 켤레다 모든 m에 대해서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좀 알겠죠? n번째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이 뭔지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3번에서 조금 맛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트리고노메트릭 폴리노미얼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유한합이기 때문에 뭐 적분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게 없죠. 적분의 순서랑 이 합의 순서를 어차피 유한합이기 때문에 바꾸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루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죠.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건 이제 무한합이겠죠. 네, 무한합. 그래서 트리고노메트릭 시리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